안녕하세요.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jas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 물론 일부 식료품, 그 다음에 유통업,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 코로나 관련 특수를 좀 누리고 계신 업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치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 혹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희도 좀 매출이 꽤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오히려 기회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할 텐데, 위기가 기회다 라는 아주 구태의연한 말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뻔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번지르르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업계에 뛰어든 게 2003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처음 내본 게 2005년입니다. 2005년 제가 창업했을 때 반지하방에서 처음 창업을 했는데요.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잔뜩 쓸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 곱등이가 가끔 나오던, 그래서 안 보이면 가끔 섭섭할 정도로 자주 나오던 반지하방에서 사무실과 집을 같이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하다가요, 목돈, 그 다음에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사무실 집기를 마련해서 2008년에 진짜 큰맘 먹고 사무실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혼자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꽤 공감하실 텐데요. 직장에서 퇴근해도 직장, 그 다음에 집에서 출근해도 집.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오랜 시간 지속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직원도 좀 쓰고 제 스튜디오 공간도 마련할 요량으로 35평 정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큰 사무실을 냈었는데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에는 흔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위기가 덮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사무실을 낸 다다음 달, 아마 2달 뒤인가 그게 터졌고, 그 뒤로 굉장히 매출에 엄청난 급감을 제 몸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호기 좋게 사무실은 크게 내서 그 당시 기억으로는 관리비 포함해서 사무실 월세가 한 110 정도 나갔던 걸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유지비, 그 다음에 한 달 고정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갔던 때 하필 그런 게 터져서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원도 고용하려고 내놨던 공고도 급하게 내리고 저 혼자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매달 발생하던 매출에서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30-40% 정도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30-40%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거의 망할 정도? 아니면 망하기 직전 정도죠.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그 당시 건물주분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제가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2년 계약을 못 치르고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건물주분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흔쾌히 제 사정을 봐주셔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한 7개월, 8개월 만에 그 사무실을 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무실에서 빼고, 그래서 그 사무실은 아마 10층짜리에 7, 8층 이상 사무실인데 안에 좋고 화장실 좋고 안에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 잘 있어서 계속 했던 곳인데, 그런 곳을 등지고 나와서 그 근처에 좀 허름한 25평,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로 작게 옮겼고, 월세도 한 달에 관리비 포함해서 한 50 정도? 그런 좀 작은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제가 그 글로벌 경제 위기도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업체, 또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이 망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위기가 곧 기회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좋은 공장, 거래처, 인재, 이런 좋은 소스들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좋은 거래처, 또 좋은 업체 쪽에 메일 보내면 평소에 다 씹었죠. 불경기에는 회신도 잘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저 거래처, 아는 거래처에서도 평소에 저 되게 보는 놈 많이 하더니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우리 물건 세트 줄 테니까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불경기 때는 변상도 안 해주던 그런 업체들과 거래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가게를 내시는 분들은 좋은 점포와 좋은 조건에 나오기도 하죠.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좋은 인재들도 호황기에 비해서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사태이기도 한데 요즘 고용시장 거의 얼어붙었죠. 신규 채용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잘려나가는 판에 사람을 구할 리가 없겠죠. 이럴 때 적당한 수준의 공고만 올라와도 좋은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불경기에 창업하면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약간 저점 매수 그런 거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불경기에 창업을 한다면 혹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다면 눈높이가 낮아지겠죠. 매출의 기대치도 호황기에 비해서 낮고 당연히 씀씀이나 지출도 호황기에 비해서 적게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긴축재정을 하게 되겠죠. 역설적으로 지금만 잘 버티시면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업체 중에서 불경기에 창업해서 오히려 성공한 업체도 꽤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회장이시죠. 빌 게이츠 씨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경기가 극심하게 어려울 때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차고에서 창업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로 인수가 돼서 카카오 네비로 바뀌었죠. 김 기사의 대표인 박종환 대표가 창업한 것도 2008년입니다. 그 당시 박종환 대표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김 기사를 창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기사는 지금 어떻게 됐죠? 6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치실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경쟁자가 사라진다.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건 양날의 검이죠. 경쟁자의 경쟁자, 즉 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호황기에는 너도 나도 창업을 합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점점 늘어나죠. 물론 독창적인 물건을 파시고 독자적인 생산 규격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시라면 크게 걱정 없으시겠지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남들과 비슷한 혹은 같은 물건을 파실 겁니다. 즉 경쟁과 가격 비교 이런 건 필수죠.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물건을 파시다 보면 꼭 미꾸라지 같은 판매자들 때문에 참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꼭 하는 게 가격 내에서 파는 거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뜨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아니면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이유가 아닌 이 판매자가 100원 처음 내려서 내 위에 있어서 그런가? 그럼 저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서로 간에 끊임없는 가격 추별 경쟁이 시작됩니다. 환장한 노릇이죠. 너도 내려? 그럼 나도 내려. 내가 내리면 상대가 또 내립니다. 이렇게 서로 내리다가 같이 죽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봤는데요. 보통 이런 판매자들이 굉장히 맷집이 약합니다. 그렇게 호황기 때 창업해서 가격 박리담회로 내려서 팔다가 불경기 터지면 이런 업체들이 가장 빨리 망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판매자들 때문에 꽤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 제가 정말 간신히 버티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을 때 보니까 이런 판매자들이 정말 싹 다 망했더라고요. 그 당시 매출 상승폭이 좀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그 업체에 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업체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절대 장사 안 된다고 갑자기 세일하시거나 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 마진, 물론 마진 높아서 좋습니다만 불경기니까 고마진으로 갈 수는 없겠죠. 적정 마진 선 꼭 지키시고요. 지금 쓸데없는데 돈 나오고 있지 않은지, 광고비는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코로나도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인 이 상황도 결국 기업 간의 면역력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위기는 기회다,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기는 분명히 기회이고 삶은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아시죠? 쇠붙이를 강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달궜다가 식혔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 달구는 과정, 이 고통을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건강한 체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양질의 콘텐츠를 약속드리는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이라는 단어 아시죠? 쇠붙이를 강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달궜다가 식혔다가 하는 과정을 알겠다.